안녕하십니까. 안강병원의 한상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번에 다뤘던 그 위밴드 수술의 2탄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위밴드 수술이 현재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체중 감량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어, 사실 이 체중이 감량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큰 합병증이 발생이 문제가 없다면 위밴드 수술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밴드 수술이 그 합병증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합병증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밴드 수술을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는 2차 수술, 즉 다시 말해서 전환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밴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어떤 수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하나의 포커스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는,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수술이 바로 위소매절제술과 위우의 수술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12지장 치환술이죠. 12지장 치환술은 사실은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BMI가 50이 넘는 이런 환자한테 시행되었던 수술이고, 이 수술이 그 부분의 일부분이 바로 위소매절제술입니다. 위 쪽에서 시행되는 수술. 그렇다면 어, 이 위소매절제술이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위소매절제술, 무해술, 12지장술, 12지장 치환술,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정말 위밴드 수술을 한 다음에 수많은 환자들이 정말 다른 수술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2015년 17년입니다. 17년도에 프랑스에서 약 그 위밴드 수술을 했던 환자의 데이터 5만 3천 명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1년, 위밴드 수술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밴드의 서바이벌 레이트, 즉 다시 말해서 위밴드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갖고 있는 환자의 그룹은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년마다 얼마 정도 떨어질까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였는데, 그거를 보면 보통 4에서 5%, 그냥 평균 4에서 5%, 그냥 5%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나면 95%의 환자가 위밴드를 갖고 있고, 2년이 지나면 90%, 5년이 지나면 75%의 환자가 위밴드를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5년 후에, 즉 다시 말해서 25%의 환자는 위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리죠. 그러면 위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수술을 선택을 할 것이냐도 보니까, 물론 체질량 지수가 일반 체질량 지수가 아닌 조금 높은 사람들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평균적으로 보면 환자들이 1년 정도가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되면 다른 수술을 선택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그 1년,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체중이 올라온다는 소리입니다. 즉 내가 60kg까지 빠졌었는데 다시 80kg, 90kg가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환자들이 뭐를 선택하냐면 슬리브, 즉 위소매절제술 또는 바이패스, 위우회 수술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리밴딩, 즉 다시 말해서 위밴드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대개 평균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약간 좀 그 위소매절제술이 선호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었냐면 위소매절제술이 한 44%, 우회 수술이 30%, 그 다음에 다시 위밴드를 하는 경우가 한 25% 정도에서 다시 선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위밴드 수술을 한 18년 정도 후에 한 대학 그 병원에서
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 발표되었고요. 이 2018년도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어떤 수술을 했냐? 역시 보니까 루아이 바이패스로 한 61%, 그 다음에 컨버전 슬리브, 즉 슬리브 위소매절제술로 한 26%의 환자에서 됐다고, 그러니까 전환술을 다시 수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슬리브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리브, 즉 위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전편에서도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안전성이 우선 답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속성이 쭉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는 거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안전성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각국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때문에 이제 그 백신을 맞게 했는데 그 안전성이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죠. 역시 수술도 똑같습니다. 안전성이 답보가 되어야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닥터 노웰이라고 그 미국 비만대사 외과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위소매절제술 1차적으로 위소매절제를 했던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 슬리브에서, 즉 밴드에서 위소매절제술을 했던 사람이 약 300명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그룹을 비교를 해 보았더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위를 자르거나 뭐 장을 자르거나 이어붙이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부분이 어디가 이제 누출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것이 차이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배 안에 그 피가 나는 경우 이것도 1.79%하고 0.33% 거의 차이가 없더라. 그리고 또 협착, 좁아지는 부위도 보니까 협착이 없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합병증을 보면 4.5%에서 2%로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도 저희도 비슷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ASTR에 여기도 보면 바이패스 밴드를 한 사람과 슬리브를 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한 데이터일 텐데 그 데이터에서도 결국은 보면 체중 감량도 처음부터 위 소매절제술을 했던 사람, 밴드 후에 위 소매절제술을 한 사람들의 체중 감량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합병증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는 위 소매절제술도 밴드 수술 후에 가장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 선택 수술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앵그리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인데 여기서 어떤 거를 했냐면 밴드를 실패했던 사람들 후에 다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바이패스라는 수술과 우회 수술과 위소매절제술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요거는 그 프로스펙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전향적 분석을 시작을 했던 환자들 그룹인데 전체 환자들에서 BMI가 줄어드는 거를 보면 슬리브를 했던 사람이 BMI가 수술을 다시 했을 때 12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즉 다시 말해서 35에서 수술을 했다면 그 사람이 23이 돼 있던 거, 40에서 수술을 했다면 12가 줄어들었으니까 평균 이제 우리나라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40이 좀 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12. 그러면 40이었을 경우에 28 수술하고 나서 5년 후에 그 다음에 우회 수술을 했던 사람도 40이라 했을 경우에 BMI가 13, 암이 감소하여서 27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회 수술을 하건 슬리브를 했건 생각보다 괜찮다. 두 그룹 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도 이제 그 수술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소매절제술을 할 때 파우치, 즉 다시 말해서 남는 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우회수를 했을 경우에 음식물이 가지 않는 길을 얼마나 남길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것이 좋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심한 경우에서는 되도록이면 우회술 쪽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역류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역시 또 우회술 쪽으로 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밴드 수술이 호주의 닥터 오브라이언이 발표한 그런 논문에 의하면 대개 60%, 70% 정도 환자들이 이 속이 안 좋은 증상, 즉 역류질환이죠. 역류질환을 인해 가지고 밴드 수술 후에 약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를 빼더라도 환자들이 역류질환을 겪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위 소매절제술을 할 것인지 위 우회 수술을 할 것이 개별화해 해가지고 환자한테 적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환자들의 또 궁금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위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위밴드를 빼고 절제 수술이나 우회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빼버리고 또는 빼버리고 난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한 3개월, 6개월 이상을 기다리죠. 기다렸다가 위 절제 수술이나 우회 수술을 하는지 어떤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꺼지네요.